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그 한국대학 창업협회 회장 황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30분 정도 시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안내 드릴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시작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제목이 오늘 창업가의 AX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처음에 이종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맥락이랑 좀 유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도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설계의 영역 그리고 기획의 영역 그리고 사람이 AI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맥락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일한 이야기보다는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일단 AX가 뭔가요? 요즘에 AX라는 단어를 정의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데 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X라는 단어를 쓰나요?라고 많은 전문가 분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X가 붙는 이유는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크로스라는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 X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AI 전환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제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키워드는 크게 AI 전환과 창업가 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창업가는 본인의 사업을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끌려가는 것과 끌고 가는 것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기획자는 본인의 생각을 또 끌고 가야 한다. 아까랑 얘기가 비슷하죠. 또 설계자는 본인의 자아를 키워가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해외에서 큰 용역이 이루어지면 뭐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는 큰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무언가를 따냈다 자랑스럽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은 비용을 확보하고 이끌어 나간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올리겠고요. 저는 소개받았던 황길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대하던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종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AI 기술이 워낙 공통적인 부분에서 디벨롭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뭔가 기획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물들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15년 정도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소통파이브라는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기쁜 소식을 받았던 거는 이제 경남 쪽에 조선업 도메인 사업 기반으로 해서 25억짜리 국책 사업을 하나 좀 유치를 했고요. 또 이제 안동, 상주, 의성의 각 지역별 특산품 기반으로 해서 이제 총 각 특산품을 가공하는 업체에게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AI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도입하는 과업도 세 가지 정도가 또 추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드린다면 일반 현장에서 저는 오늘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개인이 1인 창업가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스토리텔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AI 전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토 농장, 토마토를 가지고 케찹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웃풋은 결국에는 동일한 당도의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분들에게 신뢰도가 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중간중간에 가공을 하는 중간에 꺼내서 조금 떠서 빛의 굴곡을 기반으로 당도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예를 들어서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센싱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값을 누적한 다음에 특정 당도가 도달하는 시점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AI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출 규모 800억 정도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일 업무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각 업체들의 발주서를 받아보니
우리는 명칭이 나름의 정해져 있는 명칭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휴먼 에러라고 하죠. 그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발주를 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결국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요청하신 제품이 이게 맞습니까? 라는 추론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또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이 좀 허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LLM 그 API를 연동을 해서 발주 메일이 들어왔을 때 해당 메일을 자동으로 전산 그 ERP라든지 MES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이제 어떤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추론을 한 다음에 후보군이 나오면 역으로 메일을 발송해주고 맞습니까? 체크를 해주고 다시 값을 돌려받으면 전체 통합 발주서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특정 그 경북 쪽에 있는 캠핑카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캠핑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요즘에 수요가 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캠핑카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그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한 명, 그 두 분, 세 분 정도의 인원이 매일 쏟아지는 전화를 받고 이제 어떤 옵션을 원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해당 내용을 그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옵션별로 제품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옵션이 그 있는지 체크가 되었다면 견적서뿐만 아니라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세팅을 제안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STT라고 하죠. 사운드 투 텍스트라고 해서 그 화자의 발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희망하시는 옵션별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견적서를 산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옵션에 대한 그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해 드리는 일을 이번에 집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도 현장에 가서 수기로 작성하던 것들을 엑셀로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작업.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주에 최종 합격이 됐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고령자 기반의 운전 그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AI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적응도나 이제 그 운전 수행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린 이유는요. 그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의도라는 단어에 맞추어서 실제 예시가 스타트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실제 AX AI 전환을 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저는 남은 20분 정도 동안은 창업가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 마인드셋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아이디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아까 언급하셨던 의도라는 것들을 생성하기 위한 기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해당 그 공부가 실제로 저희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가, 이론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AI 시대에서 저희가 검색보다는 그 활용을 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모 대학의 그 교수님들 70분 세미나 현장에서 모시고 AX 특강을 했었습니다. 해당 특강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발칙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들, 저희 제발 AI, AX 전환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전공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신데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이 되도록 그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발칙하게 올렸었는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셨던 거는 그 이번 어젠다가 AI 튜터였습니다. AI 튜터라는 게 저희 LMS는 다들 한번 보셨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학교 전산에 들어가 있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요번에 AI 튜터가 도입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직 이제 그 교수님들에게 이제 매뉴얼 안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매뉴얼을 전체 쭉 뜯어봤습니다. 보니까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학습을 시켜서 학생들이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들이 그 교수님에게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강 때 있었던 주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해당 내용을 다 정리해서 그냥 저희가 보통 흔히 쓰는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야, 이게 또 그 교수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한번 강의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감히 답변 드린 게,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서 결국에는 아이덴티티라는 것들을 키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의도,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설계, 요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대응책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WCIF 해커톤 주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최근에 시장 선거가 있었죠. 해당 시장 선거에서 제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떠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유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로컬에 기반한 인프라를 디벨롭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정책으로 그 진행이 되었었는데, 해당 주제가 동일하게 WCIF의 해커톤의 주제로 잡혀 있었고, 또한 수성구 이슈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대구가 이제 GRDP가 32년째 제일 꼴찌로 3,173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성로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는 25.6%의 공실률이 보여지고 있고, 그 말은 즉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는 현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해당 공간을 AI 전환을 통해서 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메인 주제였었는데, 다행히 오늘 주제랑 겨울이 맞았고 제가 특강을 맡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가 호기심이 있는 상태로 발표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최초에 제가 15년 정도 업을 하면서 좀 오래 사업을 하면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저는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술가로 살고 있었다라는 저의 고백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커톤에서는 저는 예술가이자 가치를 따지는 철학가로서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향후에 저희가 사업화가 된다면, 그럼 우리의 철학과 내가 추구하는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최소 못해도 51% 이상은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이 유지가 안 되면 저의 철학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내가 이번 그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나는 예술가인가 혹은 철학가인가 혹은 사업가인가에 따라서 그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시면서 움직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는 제일 처음에 디자인 업계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요. 예술적 가치를 따지는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당연한 창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이너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그 몇 년간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본인들의 철학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클라이언트의 중심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실 가능성, 현실성에 기반해서 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장사, 사업, 기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사라는 거는 예컨대 이제 그 저희가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요. 죄송합니다. 혼자서 거의 모든 거를 담당해서 진행을 해야 하겠죠. 원두도 내리기도 하고 손님 그 대응도 해야 되고 배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부분이 1인
그 기반으로 하는 게 장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고 함은 결국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창출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가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 사업가 마인드, 장사 마인드라는 부분보다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첫 시작을 할 때 포부 비전이 있어야 결국에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부분은 뒤에 MVC 기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당신께서는 지금 본인의 사업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본인께서 끌고 가고 계신지 끌려가고 있는지 좀 생각의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의도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제가 뒤에 어젠다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년 전이죠. 양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농부가 있고, 처음에는 그 농부분들에게 귀족분들이 이렇게 어서 와라, 함께 같이 돈을 벌어보자,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다가 그 양을 키우면서 수익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농부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양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즘 시대에서 그 플랫폼 사업가들이 저는 귀족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빅4 정도 되는 AI 모델들이 거의 한 14만 년 정도의 시간을 유튜브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그 해당 채널에서도 비용을 주면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시고 있는 형국인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AI가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다면 그때도 과연 돈을 주면서 함께 양립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양이 사람을 먹는다,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가 사람을 먹는다가 되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 구조로 이끌어간다가 되는지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추천컨대 고민보다는 사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분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배고프면 저희가 식당에 가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그 해당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돈도 쓰고 건강도 잃고 이제 친구랑 그냥 이제 허심탄회하게 기분만 풀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 저한테 뭐 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는 이제 사색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퍼 하나 열어놓고 노트에 메모하면서 나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감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소개받을 때 한국대학창업협회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5년 정도 그 창업 전문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회가 생겨서 전국 심사를 한 뭐 3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그 분들의 발표, 뭐 광주 쪽, 그리고 강릉, 원주, 그리고 대구, 부산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국대학창업협회를 그 함께 만드신 분들은 서울, 경기에도 계시고 전국 단위에서 계시지만, 제가 주력으로 대구에서 있었던 이유는 부끄럽지만 대구의 수준, 발표하셨던 분들의 아이템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끌어올려 보자, 지역 균등화를 좀 이루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그분들이 마인드셋이 생계형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AI 활용 교육도 많이 해봤었고요, 아이디에이션 교육도 해봤었고, 같이 아이템을 짜보는 해커톤 1박 2일이 아니라 무박 2일로 함께 밤을 새면서 아이디어를 함께 짜드리는 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제가 만들어 드린 아이템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매칭을 하고 나서 그게 곧 수익으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길래 제가 좀 많이 힘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생계형보다는 기회형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기반 아까 말씀하셨던 1인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고 공통된 AI 기반으로 이제 클로드로 뭐 아티팩트를 딴다든가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든가 개발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회형으로 살아야 저희가 더 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전환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요즘에 그 취업률을 따져보면 시니어 분들이 더 취업이 많이 되고 있고 청년들이 취업이 덜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그분들의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연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 저희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반쪽짜리 사업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경험 두 가지가 있어야 결국에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아날로그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정책을 올렸던 게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면서 AI를 잘 쓰시는 디지털 어댑티드 하신 분들을 청년분들을 함께 1+1으로 매칭해서 영화 인턴처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본인들의 연륜을 기반으로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제 청년층들의 확보 서포트를 받고 청년들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는 경험을 쌓느냐 그런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짜봤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인사이트는 결국 경험 그리고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고통 그리고 패턴화 이 단어가 이제 AI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인사이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께서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쓰심에 대해서 정말 그 첫 시작을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이 좀 뚜렷하신 분들은 그런 약점이 생기더라고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으로 먼저 보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고 바로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그런 포기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론들은 좋지만 경험치가 없다 보니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는 동적 사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움직이면서 저희가 경험을 기반으로 고통을 받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겠다라고 깨닫고 결국에 동일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찾아야 그게 패턴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대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브랜딩, 그 컨텐츠도 브랜딩이 되어야 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야 저희는 AI 시대에서 좀 유의미하게 기억에 남고 도출되고 살아남는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자료인데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몇 년 전에 영상을 하나 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워낙 유명했던 영상이라서 이야기하면 좀 기억에 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엄마보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딸에 관련된 영상이었고 그 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 VR 장비 기반으로 해서 딸을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엄마가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슬퍼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던 게 그 기억에 남지만 그 보고 싶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좋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정말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만 연출이 된 거지, 실제 대응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AI가 지금 저희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한계점이 텍스트를 쓰고 수동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많은 글들을 써놓아도,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아도 AI는 다음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변화해서 능동적으로 먼저 발굴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말 너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이제 IITP라는 사업에서 동일하게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이제 1인 기반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AI라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를 쳐서 답변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 대학에서는 공간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회의실에 있는지 혹은 화장실에 있는지, 뭐 아니면 이제 개인적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알림을 줄 것인가 진동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페이셜 정보를 기반으로 성대의 떨림까지 파악해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그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추론하고, 그리고 이제 심박수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분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또 체킹하는 식으로 가고요. 또 이제 요즘에 반려 인형이라고 있죠. 반려 인형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센싱을 통해서 이분의 지금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분의 정서적인 그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호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던가 이런 기술들을 저는 주력으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다 좋다, 그러면 아이디에이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설계함에 대해서 메시지의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미지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AI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텀블러잖아요. 근데 텀블러를 어떻게 기능을 그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라고 제가 감히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뭐 요즘에 뭐 보조 배터리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커피 많이 마시니까 위에 글라인더 같은 거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충전을 위해서 뭐 태양 충전 전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따로 뚜껑 열어서 붓고 하지 말고 밑에 이제 이렇게 수전을 달면 좋겠다 등등, 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그러면은 요런 혼종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구매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이게 제가 장난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것도 좋아 보인다, 저것도 좋아 보인다 하면서 설계를 하시는데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템들로 PT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들을 100가지 더하는 것보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들을 100가지를 담는 것보다 딱 하나의 개선, 어떤 것들을 더 우리가 변화를 할 것인가, 하나의 페인 포인트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 건데요. 요건 이제 주방 용품이죠. 그렇다면 주방 용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번엔 개선이니까 이것도 더하자 저것도 더하자 보다는 요걸 좀 뭐 가볍게 만들어 보자, 아니면 모듈 형식으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저희 집에서 많이 봤죠, 이 냄비 옆에 걸 수 있도록 하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십니다. 그럼 저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걸 보여드리거든요. 갑자기 아이템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다가 웬 할머니 손이 나오지?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개선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걸 보고 저희는 사업적인 뭐 이야기로 포지셔닝, 타겟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방용품을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두 가지 프롬프트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꼬집어내면 결국에는
좀 가벼운 제품을 만들자,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해커톤의 오후에는 발표를 직접 하시게 되죠. 발표를 하시고 제가 함께 심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힌트를 좀 나름 드린 것 같아요. 해커톤에서 제가 많은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그 의견을 드렸던 게 본인께서 왜 설계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결과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개선을 했는가, 그리고 아이디어가 100가지인지 아니면은 타겟을 위한 한 가지의 뚜렷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해커톤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짜리 좀 퀵한 강의를 맡은 적은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양이 사람을 먹었던 기억.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AI에게 종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 AI에게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생체 데이터의 역할로만 그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셋을 겸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양이 사람을 먹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AI가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AI를 잘 활용하고 이끌어 나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올리면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5 그리고 한국대학 창업협회 회장 황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